한국의 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80만 명입니다. 의사 13만 명의 6배, 목사 12만 명의 7배, 공식 통계는 겨우 1만 명인데 실제로는 80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요, 공식 2천억 원, 하지만 비공식 포함하면 최대 4조 원, 영화 시장 전체보다 큽니다. 63%가 무종교라는 나라에서요. 더 놀라운 건 MZ세대입니다. 타로 자격증 발급기관만 475곳, 기독교인의 30%가 점을 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맞추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무당이 되기 싫어서 5년을 버텼는데 결국 신을 받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무속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역사부터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까지 15분 안에 무당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멋진 지식으로. 지식 플렉스. 무속. 무당이 신을 섬기고 인간의 소원을 빌어주는 한국의 원형 신앙입니다. 불교보다 먼저, 유교보다 먼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당운 신화를 기억하시나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곰을 인간으로 만든 이야기. 사실 이 신화 자체가 무속의 원형입니다. 환웅은 하늘과 땅을 잇는 샤만이었고 단군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무당의 핵심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인,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죽은 사람의 넋을 저세상으로 인도하고 마을의 재앙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당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강신무, 신이 몸에 내려 그 힘으로 점을 치는 무당입니다. 서울, 경기 등 중부 이북에 많습니다. 둘째, 세습무, 어머니에서 딸로 대대로 무당 직업을 물려받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 지역에 많죠. 같은 무당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신무의 가장 극적인 의식이 바로 작두탁입니다. 맨발로 날카로운 쌍날칼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춥니다. 신의 힘이 내렸다는 증거죠. 반면 세습무는 화려한 접신보다 경전 읽기에 가깝습니다. 대대로 전해진 무가를 부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식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한국인의 대부분이 무속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건 무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기원전 2333년 고조선, 당우는 제정일치 시대의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죠. 사만시대 마한에는 천군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제, 소도라는 신성한 영역에서는 죄인도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입니다. 신라의 두 번째 왕, 남의 차차웅. 여기서 차차웅이 바로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 자체가 무당인 나라. 이것이 한국 무속의 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이 옵니다. 4세기 불교 도입, 7세기 유교 도입.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무속은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타격은 조선시대입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무속을 음사, 즉 음란한 제사로 규정합니다. 무당은 천민 계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무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탄압받으면서도 민간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왕비가 몰래 무당을 궁에 불러들인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미신타파를 명목으로 무속을 탄압합니다. 1960에서 70년대 박정희 정권도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무속을 때려잡았습니다. 반전은 1980년대에 찾아옵니다. 민주화와 함께 문화 다양성이 존중받기 시작하면서 무속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합니다. 2005년 강릉 단오제, 2009년 제주 칠머리단 영등굿, 한국의 굿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미신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극적인 반전이죠. 그리고 2024년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합니다. 무속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은 겁니다. 미신에서 천민으로, 천민에서 문화재로, 문화재에서 1000만 영화까지. 이것이 한국 무속 4000년의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무당은 어떻게 무당이 되는 걸까요?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신이 내릴까요? 현실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신병이라고 합니다. 원인 모를 두통, 불면증, 환각, 환청.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평균 5년에서 6년간 지속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무속인의 73.7%가 처음에는 무당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하죠. 21세기에 갑자기 무당이 되라니. 하지만 신병은 버틴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너집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관계가 파탄납니다. 무속 세계에서는 이것을 신벌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부름을 거부한 대가라는 거죠. 결국 신 내린 곳을 받습니다. 이 순간 신병의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지만 무속인들은 이것을 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은 여기에 흥미로운 단서를 줍니다.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무당의 뇌에서는 베타파가 증가하고 좌뇌에서 우뇌로 활동이 전환됩니다. 전두엽 대신 체감각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 자극은 차단되고 내면의 경험이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의 뇌는 분석 모드에서 경험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신이 내린 것인지 뇌의 특수한 상태인지는 아직 과학이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당의 도구를 볼까요? 무구라고 합니다. 각각의 도구에는 수백 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칼, 양손에 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잡귀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굿이 끝나면 칼을 땅에 던져서 칼 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굿의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울, 무당이 왼손에 들고 흔듭니다. 잡귀를 쫓고 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굿판에서 가장 먼저 울리는 소리가 바로 이 방울 소리예요. 삼지창, 장군굿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사슬쓰기인데요. 삼지창으로 돼지 머리를 찍어서 거꾸로 씁니다. 신의 위엄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부채, 1m가 넘는 크기의 화려한 색깔천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삼불선, 칠성선, 일월선 등 종류도 다양하죠. 불쌍한 영혼을 달래고 나쁜 기운을 쫓는 데 사용합니다. 작두, 무속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쌍날칼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겁니다. 신이 진짜로 내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무복, 무당의 의상입니다. 조선시대 관복, 군복, 승복에서 차용된 화려한 의상인데요. 어떤 신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옷이 바뀝니다. 장군신이면 군복, 선녀신이면 선녀 옷을 입습니다. 이 도구들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이 직접 내리는 강신무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쪽에서는 칼이나 작두 같은 무기류가 발달했고 세습무 지역인 남부에서는 이런 도구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굿의 종류도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제수굿은 복을 비는 것, 씻김굿은 죽은 영혼을 씻어주는 것, 별신굿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것입니다. 특히 진도씻김굿은 한국 무속의 걸작이라 불립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의 한을 풀고 저 세상으로 편히 가도록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한국인의 한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굿만 9개입니다. 시도 무형문화재까지 합치면 24개.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나라가 보호하는 문화유산이 꽤 많죠. 여기서 가장 뜨거운 논란으로 들어갑니다. 무당의 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름 돋게 맞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 콜드리딩입니다.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언어적 신호만으로 마음을 읽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음에 걱정되는 분이 있으시죠? 이 말은 99%의 사람에게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걱정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모호하게 시작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구체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반엄효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모호한 설명을 듣고 이건 나한테만 맞는 얘기다라고 느끼는 심리입니다. 1949년 심리학자 포러가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개인 성격 분석 결과라며 전부 같은 글을 나눠줬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합니다. 학생들의 평가요? 5점, 만점에 4점이 6점. 거의 모두가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비밀, 확증 편향. 100가지 중에 3가지가 맞으면 소름 돋게 맞았다고 기억합니다. 맞은 3가지는 강화되고 틀린 97가지는 자동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비밀,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점쟁이가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플라시보 효과. 굿을 했으니 이제 괜찮다는 믿음이 실제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심리 상담과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점수를 과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점이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론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무속인 17년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드리딩으로 설명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의 돌아가신 가족 이름을 맞추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뇌과학자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평소와 다른 뇌 활동이 관찰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초자연적 능력을 의미하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으로 완전히 부정할 수도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는 회색지대. 그래서 4000년이 지나도 무속은 사라지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천 개의 글을 분석해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골랐습니다. Q. 무당은 자기 운명도 알 수 있나요?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은 논란이 많습니다. 통설은 자기 일은 잘 못 본다입니다. 무속인들 스스로 의사가 자기를 수술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Q. 무당이 되기 싫으면 어떡하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73.7%가 거부합니다. 신병이 5년에서 6년간 지속되면서 건강, 정신, 인간관계가 모두 무너집니다. 무속 세계에서는 거부하면 신벌이 내린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겉보기에 조현병과 비슷하지만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지만 무당은 오히려 신을 받은 후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을 앓고 극복한 사람인 거죠. Q. 무당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신점 한 번에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주는 5만 원부터, 부적은 30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굿은 3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굿을 강요하는 곳은 의심하세요. 구체적인 정보 없이 공포감만 조성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굿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며 3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Q. 진짜 신이 내리는 건가요? 강신무는 신이 몸에 들어와 대신 말한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해리 상태 또는 변성의식으로 해석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 변화가 실제로 관찰됩니다. Q. 점이 맞는 원리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콜드리딩, 반엄효과, 확증 편향. 이 세 가지 심리학 원리로 점술의 약 80%는 설명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요, 처음 보는 사람의 가족 이름을 맞추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사례는 현재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 작두타기는 진짜 안 아픈 건가요? 무속인들은 신이 보호해준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트랜스 상태에서 통증 역치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극도의 집중과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차단하는 거죠. Q. 무당은 부자인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굿을 하려면 악사, 보조 무당, 재물, 무구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7년차 무속인은 최소 7, 8년은 수양해야 하고 다른 부업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Q. 무당은 24시간 접신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굿이나 점을 볼 때만 접신합니다. 평소에는 우리와 똑같이 마트에서 장 보고 넷플릭스 보고 카페에서 커피 마십니다. Q. 사기꾼 무당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커뮤니티 총의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처음부터 굿을 강요하면 도망가세요. 둘, 구체적 정보 없이 겁주면 사기입니다. 셋,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곳이 양심적입니다. Q. 무당마다 점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요. 첫째, 사이비가 많습니다. 둘째, 같은 신을 모시더라도 보이는 대로 전하기 때문에 해석 차이가 생깁니다. 의사들의 진단도 100%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Q. 한국에만 무당이 있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 샤만 전통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속이 살아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무속의 뿌리는 시베리아입니다. 무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베리아어 우타간에서 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박수도 시베리아어의 박시에서 유래했고요. 시베리아 샤만은 북소리로 트랜스 상태에 진입합니다. 세상을 상계, 중계, 하계, 세 개의 층으로 보는 세계관도 한국 무속과 동일합니다. 신라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도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세계수 모티프입니다. 몽골의 보에라는 샤만은 한국 무속과 가장 가까운 형태입니다. 탱그리, 즉 하늘신을 숭배하고 사냥과 유목의식을 주관합니다. 언어적으로도 한국어와 몽골어는 같은 알타이어계로 분류됩니다. 일본의 미코,
신사에서 봉직하는 여성 무녀입니다. 동물영, 특히 여우에 빙의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여성 무당 전통을 한국과 공유하고 있죠. 일본 학자 토리 류조는 무당이 원시 신도의 원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남미 아마존의 쿠란데로, 이들은 아야와스카라는 환각 식물을 사용해 영적 세계로 여행합니다. 한국 무당이 춤과 음악으로 트랜스에 들어가는 것과 방법은 다르지만 의식의 변성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상고마, 조상 영과 소통하며 약초로 치료합니다. 한국 무속의 조상신 숭배, 빙의 현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북미 원주민의 메디신맨, 비전 퀘스트라는 자연 속 수련을 통해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자연신을 숭배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역할은 한국 무당과 정확히 같습니다.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이 모든 것을 엑스터시의 기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전 세계 샤머니즘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 의식의 변성 상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전 세계 샤머니즘이 대부분 현대화 과정에서 소멸하거나 관광 상품으로 전락한 반면 한국 무속은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답은 MZ세대에 있습니다. 타로 자격증 발급기관 475곳, 운세 미용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 MZ세대 내담자 질문의 대부분이 연예입니다. 이들은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재미로, 그리고 약간의 불안 해소용으로 점을 봅니다. 놀라운 건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30%가 지난 1년간 타로나 점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와 무속이 공존하는 기묘한 나라 한국입니다. 앱의 시대가 왔습니다. 점신, 포스텔러 같은 운세 앱이 수백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세를 확인하는 것이 커피 한 잔만큼 자연스러운 세대가 등장한 거죠. 영화 파묘가 1000만을 찍자 방송가도 움직였습니다. SBS 신들린 연애, 티빙 샤먼, 귀신전. 무속이 더 이상 터부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된 겁니다.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불안 사회의 역설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인의 63%가 무종교인데 점술 시장은 최대 4조 원 규모, 종교가 빠진 자리를 무속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둠도 있습니다. 무속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출 사기 144건, 횡령 109건, 성범죄 53건, 구단하면 죽는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속 경험담이든 과학적 반론이든 모든 의견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도 애매합니다. 무속인은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세금도 부가가치세 면제, 무속인 자격 인증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인지 사기인지 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무속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유산. 둘째, MZ세대가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셋째,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도구. 같은 뿌리에서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젊은 무당이 유튜브 라이브로 신점을 보고 있습니다. 옆 건물에서는 대학생이 타로 앱을 열어 내일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4000년 전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 본능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무속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과학인지 신앙인지 심리학인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4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는 호기심.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 플렉스.